자, 거리에서 가다 보면 가장 많이 눈에 밟히는 것이 아마 다방일 겁니다. 물론 요 근래는 카페로 또는 커피하우스로 변했긴 했습니다만 전주에 최전성기 때 다방이 427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다방이 대중들의 오락실이고 그다음에 집회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방 역사는 우리 사회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민족 역사와 같이 호흡을 했습니다. 다방에서는 오히려 오늘날에 와서는 커피를 팔고 있고 유럽 카페에서는 오히려 중국의 차를 팔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거꾸로 됐죠. 지금 운남성에 가면요 800년 된 거대한 차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작은 나무들이 살고 있거든요. 거대한 800년 된. 즉 그건 무엇을 의미냐면 적어도 중국은 천여년 전 또는 2000년 전부터 오랜 옛날에 차부터 마셨다는 얘기예요. 그 차에는 어떤 이익이냐? 첫째 차에는 바이타민 C가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머리를 식혀주는 기묘면 청량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차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수양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이미 중국의 당나라 때 장안, 즉 중국 수도인 장안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실크로드를 타고 온 유럽의 사신들까지 붐벼가지고 다방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차 문화를 가지고 사실은 나중에 이제 유럽으로 그게 퍼지게 되는 것이죠. 송나라 때는 다방 또는 청나라에 오면 다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겁니다. 특히 청나라 때 이 다관에서 팔던 차는 드디어 이게 유럽으로 가가지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는 커피고 오히려 유럽은 오차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려 시대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조야를 막론하고 차를 마셨던 겁니다. 특히 1120년경에 고려 도경이라는 책이 중국에서 발간돼 가지고 1930년대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이 있어요. 고려 도경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중국 사신이 고려에 와가지고 기록해 놓은 하나의 생활사입니다. 거기를 보면은 도처에서 차를 마셨고 차의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보면 달을 생산하는 다촌, 그 다음에 이제 다수, 차나무, 그 다음에는 이제 다관, 다방들이 도처에 있었고 궁중에는 다무라고 하는 차를 담당하는 고급 관료까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 오면서 완전히 변모가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은 배불 유교 아닙니까? 숭유. 그리고 즉 불교를 배척했기 때문에 불교가 즐기던 차문화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거의 완전히 없어지시피 했습니다. 다만 서민들은 과거에 마시던 차가 뭘로 변질이 되려면 숭늉으로 변질이 됐어요. 이게 이제 밥을 끓이고 밥을 먹고 나면 누룽지가 있고 여기다 물 부숴가지고 보면 아주 맛있고 고소한 숭늉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차는 별도로 나무를 기르고 따고 말리고 찌고 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사다 먹기가 대단히 힘들죠. 그런 까닭에 조선시대 때는 차가 거의 없어지고 다만 궁중이나 육조 즉 고급 관료들만 일부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불교계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경국대전을 보면은 다모가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있던 다모가 조선시대 때도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고려시대 때 다모는 고급 관료였던 셈이고 조선시대 다모는 하인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차는 마시기는 마셨다 하더라도 별로 대접을 받은 차는 아니었던 걸로 압니다. 이게 이제 조선조 만료비 되면은 일부 서민들한테 차가 퍼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기전, 즉 광화문에서 동대문까지 이르는 양쪽에 6가지 물품을 파는 상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기전에는 보부상, 즉 들짐 보찜하는 장사들이 많이 들끓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상점에 하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차를 팔던 곳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날 서울 바로 광화문 조금 남쪽에 있는 다동이라는 거울입니다. 다동에서 차를 팔았는데 아까 말한 보부상이라든가 기타 상점 심부름꾼들이 덕지덕지 모여가지고 차를 사 먹었어요. 그런데 몇 집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다동으로 이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근 일대가 다방 내지 다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고 차를 즐겼냐? 차 자체를 즐겼다고 하는 것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게 다 뭐가 있지 않습니까? 빨간 댕기에다가 이제 요즘 같으면 짧은 저고리에 미니 스커트까지는 아니지만 스커트 밑으로 약간 정강이가 나오고 그 숨막히는 남녀 부동석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 이색적인 존재가 있었던 까닭에 느닷없이 와서 사 먹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 소위 문자 그대로 다방골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궁중에는 고종이 커피 중독자였다고 하는 것은 잘 모를 겁니다. 아관 파천을 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에 1년을 사는데 거기서 커피를 주니까 매우 맛있다고 마시기 시작한 것이 커피 중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궁중에 있는 군왕은 커피를 마시고 밑에 있는 서민들 장군들은 차를 마신 그런 기묘한 대비거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이제 조선조 만료부의 다방이고 실제로 다방이라고는 이름이 붙은 것은 1895년 인천에서 나타납니다. 인천에 대불 호텔이라는 것이 최초로 근대 호텔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인천에 정박해가지고 들어오면서 하룻밤을 반드시 자야 하기 때문에 대불 호텔이 있었는데 그 호텔에 서양인들이 오니까 서양인을 위한 대불 다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다방 기록은 대불 다방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1902년에 서울 덕수궁 바로 뒤에 손탁 호텔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손탁은 원래 러시아 여자였는데 선교사를 따라서 서울에 들어온 다음에 호텔을 경영했을 뿐만 아니라 뭐 고종 황제에게 상당한 신임을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궁중 서양 요리사로서 활약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손탁 호텔이 1960년대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자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전부 철거되고 없어졌습니다만 이 손탁 호텔에서 커피점이 생겨서 손탁 소위 커피점입니다. 그래서 장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신식물을 마시기 위해서 손탁 호텔에서 커피를 마셨던 다방 시조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1911년쯤 되면은 남대문에 서울역이 생깁니다. 경부 철도가 개설되면서 그 소위 남대문역 군에 그릴 내지 다방이 있었습니다. 이 다방은요 70년대까지 서울역을 개조하기 직전 서울역 군에 그리려고 다방이 있었습니다. 이미 1910년도에 남대문에 있었던 물론 구간이고 허름한 것이었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소위 다방이 있어가지고 고급 손님들이 기차를 타고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마셨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1910년대가 되면은 종로에 몇 군데 어디에 몇 군데 다방들이 생겨서 일종의 우리나라 서울의 다방 발아기가 됩니다. 싹이 서서히 터오르고 이제 1920년대가 되면 다방 일종의 발생기가 됩니다. 여기저기 생겨가지고 주로 이제 동경 유학생들이 동경에서 마시던 커피 내지는 차 맛과 그 신식 맛을 들여가지고 20년대쯤 되면은 다방이 여기저기 생겨가지고 오늘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모던 뽀이 모던 걸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던 걸들이 참 치맛 발음을 일으키고 다방들을 출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상류층에 불과했다 하더라도 다방이 있었고 이제 1930년대가 되면은 다방 전성기가 됩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것이 시인 이상이라는 사람이 제비다방을 1933년 종로에다 만들고 그다음에 쓰루라고 하는 다방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다방 전성기가 됩니다. 이때쯤 되면 서울의 다방은
거의 이제 서민층에 침투되고 가다 오다가 다방에 들려서 한 잔씩 하는 그런 다방으로 변해 가서 완전히 1930년대는 다방 전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940년대가 되면은 이 다방이 이제 타락기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급스러웠던 사교장이었던 다방이 서민층으로 내려오고 마치 오늘날 대포집 비석에 이게 퍼져가지고 너도 없이 출입하다 보니까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이 담배를 피웠지 않습니까? 그냥 담배 연기는 가득하고 와글와글 한 데다가 또 묘하게 다방에서 레코드를 틀어주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음악은 한쪽에서 나고 담배 연기는 스스로 막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다방 못 쓰겠다고 하는 정도로 당시 1930년대 초반에 다방 기록들이 신문에 언론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되면서 다방은 이제 몰락기가 되고 8.15 해방이 되게 됩니다. 자, 8.15 해방이 되면은 완전히 개방된 사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할 장소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그 바람은 이제 지방에도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전주 경우에는 일제 때 다방이 없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다방이 드디어 전주에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때쯤 타 도시는 많은 다방들이 있었습니다만 전주 최초 다방이 1950년 11월 달이나 12월 달로 기억이 나옵니다. 그 다방이 바로 고향다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 전주 극장 골목 바로 옆에 고향다방이 맨 먼저 하나 개업이 됐습니다. 이 고향다방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본집이었어요. 그 부분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일본인 상점들 오고 일본인 주택들이 있어가지고 일본인 현관이 달린 그런 북향 집이었어요. 골목 막 들어오면. 여기 지연애 씨라고 하는 분의 집이었습니다. 그분이 제2대 옥구 출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6.25 사변이 나니까 그 지연애 씨 누이 동생 되는 분이 서울서 살다가 피난을 친정으로 온 것이죠. 와가지고 보니까 여기저기 사람은 웅성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극장 골목이니까 극장에 오후가 되면은 악극단이 와가지고 막 북적거리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갈 데 올 데가 없는 거예요. 물론 배우도 갈 곳이 없고 일반 서민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서울에서 다방을 본 기억이 있고 출입도 해봤단 말이에요. 아 이건 한번 해볼 만하다 해서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그 집을 좀 빌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바로 낸 것이 고향다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면 1950년 9.28 수복 9월 28일 이후니까 10월 말이나 11월 달 늦으면 12월 달 아니면 51년도 1월 달 이렇게 됩니다. 그건 정확한 기록이 없어 전혀 모릅니다. 어쨌든 50년대 말엽에 전쟁 끝난 다음에 고향다방이 맨 먼저 생기면서 북적거리고 많은 사람이 드나들 뿐만 아니라 상업이 잘 된단 말이에요.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향다방 앞에 있었던 왕궁 출신 왈가닥 아줌마가 하나 있었는데 야 나도 해볼 만하다 그래서 자기 고향 이름을 따가지고 거기다 왕궁다방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향다방과 왕궁다방이 이제 쌍벽으로 하고 있는데 야 이거 쓸만한 곳이다 하니까 그 옆에 카멜다방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카멜은 무슨 말이냐면 낙타인데 그게 담배 이름이에요. 미군들이 가져와가지고 피던 그때는 담배가 굉장히 고급 담배였어. 그러니까 그걸 따가지고 카멜 다방.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그 옆에 가서 일본리 다방이라고 소위 유명한 하반영 화백이 후닥닥 거기다가 다방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무렵에 하반영 씨가 전주극장에서 간판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만들었죠. 그러자 이제 그 골목 일대 뭐 정확한 이름들은 아닙니다만 뭐 밀림다방 무슨 뭐 정원다방 해가지고 한 7, 8개 10여 개가 들어서 소위 그것이 전주극장 앞에 다방 골목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그 이름이 없었고 60년대 이후에 생긴 것이 극장 골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짱골목이라고 그랬고 짱골목 다방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재의 전주와 여러 군데 다방은
노인네들만 가는 참 기능이 저하돼 버렸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서울과 비슷하게 다방하면은 인류 사교장이고 또 고급 사람이 출입하고 또 하이칼러들이 다녔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방에서 각종 행사가 벌어집니다. 물론 모임도 거기서 몇 시 어디서 만나자 하는 걸로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맨 처음에 보면은 그 카멜 다방에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소위 가람 이병기 선생, 신석정, 김해강, 무슨 백양촌 이런 분들의 시화전이 카멜 다방에서 열립니다. 이하여 다방에서 전시회, 그것도 서양화, 동양화, 한국화, 그다음에 출판기념회, 그다음에 음악 감상. 당시만 해도 전부가 레코드로 틀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큰 박스로. 이제 유성기 내지 레코드라고 했죠. 이걸 놓고 이제 베토벤이다 무슨 뭐 모차르트 해가지고 음악 감상이 생깁니다. 특히 특이한 것은 이해구 씨라고 저 서울음대 국어과 교수가 계셨어요. 그분이 원래가 경성 방송국의 음악 해설은 PD 출신인데 서울대학 음악과 강의를 하다가 비난을 나와가지고 그분이 이 역전 다방에서 음악 해설을 곧잘 하고 하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음대 교수가 다방에서 음악 감상실 음악 해설을 했다고 할 정도가 됩니다. 이리하여 다방은 엄청난 문화 산실이 되는 겁니다. 특히 당시만 해도 서양화보다는 주로 한국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서양화는 아직도 대중이 익숙지 못하고 또 그리기도 힘들고 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물감을 사야 하고 뭐 개파스가 있어야 하고. 그런데 한국화는 상당히 손쉬운 게임이죠. 그분들이 들으면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한제다가 묵으로 덮어 치려가지고 산수화를 그리고 또 서예를 그리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적으로 손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방에서 한국화를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려나가고 그렇다고 일정한 무슨 대관료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집 주인이나 마담에게 그림 한 점 깨끗하게 증정하면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방 앉아 있으면 옆에는 전부 다 벽에 한국화가 걸려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와서 그 구경하고 그러면 차 한 잔 안 마실 수 없지 않습니까? 다방에서는 차를 팔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도 전시회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래야 다방 전성기가 바로 한국 문화요 전주 문화였고 극장 골목에 다방의 전성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방이 서서히 기울어 갑니다. 그게 이제 첫째는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국제적 자본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자판기가 나옵니다. 이 자판기에서 슬슬 하나씩 뽑아 먹으면 아주 간단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 그 머나먼 데까지 가서 돈 주고 사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자판기 그다음에 스타벅스 또는 뭐 각종 국제적 소위 프랜차이즈들이 나와가기 때문에 그들한테 치어갑니다. 그런데 거꾸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커피로서 이제 막이 내렸고 오늘날 다방은 노인네들 다방이 되어버리고 젊은 아이들이 카페에 오고 커피 하우스로 가서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유럽은 커피 시대보다도 차시대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나라 때 당나라 때부터 이제 중국을 드나들던 외교관들 또는 상인들이 차라고는 심오한 맛을 받고 그것이 점점 유럽으로 흘러가가지고 유럽의 커피하우스에서 차를 팔기 시작하고 영국의 상류들이 차를 마셨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차하고 관계되는 것이 도자기거든요. 이 도자기는 유럽에서는 생산이 별로 되지 않았고 특히 중국산 그다음에 일본산들 도자기가 유럽을 섞어놓는 바람에 도자기의 오차를 마신다는 것은 고급 사회의 최고의 오락이와 동시에 취미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차가 비싸고 또한 영국 상선들이 중국에 와서 차를 사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다 보니까 거리는 멀고 비싸기는 하기 때문에
영국 사회는 이미 차 시대가 됐고 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중국 차를 갖다가 생산해가지고 인도산이 석권하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영국은 전 세계 차 수출국이 됐을 뿐만 아니라 유럽일 때는 거의가 다 차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커피요, 유럽은 차 문화가 지금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동양적 묵상, 묵념 또는 요가 또는 차 문화 이런 것들을 즐기고 우리는 거꾸로 커피 또는 서양식 문화를 즐기고는 기기묘묘한 소위 교환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